안정성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순히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시골결합의 영향도 같이 봐야 된다고 이제 햄스트링까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이나 이상근 증후군과 비슷한 통증 양상이 있었을 때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구조물들은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시해서 보시면 좋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걸 먼저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이상근 증후군 하면 통증 양상이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셔야 되는데 쉽게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 체크할게. 일단 국소적으로 아픈지, 둔부만 아픈지 여기까지 타고 내려가는지 보셔야 돼요. 일단 둔부가 아프면 이게 좌골신경이 눌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좌골신경이 보통 눌리면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증상까지 보통 나오게 됩니다. 뒤꿈치까지 이렇게. 근데 보통 둔부 국소적으로 아프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좌골신경이 아픈 거라기보다는 뭔가 이 국소적으로 뭔가 이 근육들이 유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뻐근한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근육통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에서 생긴 근육통 말고 약간 좀 근육이 경직돼서 생긴 그런 근육도 있잖아요. 회원분들이 요게 좌골신경통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때 이 찌릿한 느낌이 있는지 아니면 저릿한 느낌이 있는지 그걸 통해서 이 근육 문제인지 신경 문제인지 이제 선생님들이 디퍼런시에이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1주차 때 했던 게 뭐예요? 통증이랑 신경통인지 근육통인지 그거 체크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거 꼭 선생님들이 확인하시고 저림 화끈거림 이게 말하는 거 이거죠. 화끈거림 배우고 다 이게 뭐예요? 다 신경통입니다. 신경통. 요거랑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죠? 구분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될지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실제로 근력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근내 위축이 있는지, 경직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둔부만 아파. 그러면 둔부 쪽만 위축이 있는지, 둔부 쪽만 아니면 경직이 있는지 보셔야 되고, 아니면 여기 이 둔부 기준에서 여기 밑에가 다 위축이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경 문제를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일단 기준을 확인하셔야 돼요. 기준을 확인했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요거를 한번 이제 움직임을 통해서 요걸 한번 보시는 거죠. 자, 증상이 있어. 여기까지 뭐 뒤꿈치 갔다가 타고 내려가는 증상이야. 근데 내가 내외전을 하고 대퇴골 내외전을 하고 뭐 다시 증상이 발현되는 동작을 해봤어. 근데 편해져. 그럼 요런 것들을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신부 이제 회전근들이죠.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건 이 속폐쇄근 있죠. 여기도 이상근이 있죠. 이름 뭐? 골반 기저근 꼭 같이 체크하셔야 돼요. 골반 기저근. 근데 외전을 했을 때 내가 오히려 편해. 이거는 거의 드물어요. 왜냐면 아까 그 공간들 있죠. 그 공간들은 외전을 했을 때 좁아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전이 편한 경우는 그 공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외전이 더 편하다고 하면은 대둔근이나 천결인대 아니면은 프록시멀 햄스트링 그다음에 여기 대내전근 이런 거 세지털 septum도 지우세요. 이거 헷갈리겠다. 요런 데를 먼저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중재를 하셔도 괜찮고 그런데 근데 만약에 내가 굴곡을 했어. 굴곡을 한 상태에서 내가 증상이 발현되는 걸 했을 때 만약 굴곡이 좀 더 편해진다고 하면은 이것도 GSS도 지우자. 햄스트링 근위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근위부. 만약 반대로 신전이 편해. 신전이 편하면 햄스트링 근위부보다는 좀 더 말단 쪽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내전근, 좌골결절 주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벌림과 모음도 한번 선생님이 쭉 보시면 돼요. 벌림 편했을 때는 이런 데, 모음 편했을 때는 이런 데를 좀 주된 증상, 주되게 봐야 될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체크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추가하면 뭐가 좋냐면, 자, 우리가 무릎을 관여하는지, 관여 안 하는지에 따라서도 우리가 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무릎을 폈을 때 어떤 장력들이 증가해요? 후면 사슬 장력들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무릎을 폈을 때 오히려 저림이 증가한다고 하면은 좌골신경 센시티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즉, 뭐예요?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좀 더 있다는 거죠. 염증이거나 지금 계속해서 뭔가 마찰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펴가지고 후방 사슬에 약간 이런 텐션들, 파시아 쪽의 텐션들을 만들었을 때 뭔가 통증이 증가한다고 하면 일단 좌골신경 자체가 지금 센시티비티가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둔부 주변에만, 국소 쪽에만 불편함이 있어. 그러면 둔부 근처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둔부가 뭐 때문에 보상작용 때문에 어떤 보상작용 때문에 이 둔부 주변 결합 조직이 뭉쳤거나 스티프네스가 생겼는지는 또 따로 보셔야겠죠. 근데 무릎 위치도 상관없어. 무릎을 피거나 굽혔을 때 뭐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고관절 회수되어서만 통증이 변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신부, 외전 근육들을 보셔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관절 여기 회전이 제일 메인이에요. 회전. 왜냐면 그 공간이 회전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회전을 어떻게 중재하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발현되거나 감소되거나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요게 메인이라는 거예요. 요거. 물론 여기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긴 하겠죠. 여기가 메인이었을 때는 뭐예요? 정말 그 회전 공간, 그 공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가 문제면 그 공간보다는 움직임 패턴이나 아니면 뭐 고관절 자체의 어떤 캡슐 문제나 아니면 이 하태의 경직도나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파시아의 영향이 좀 더 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레퍼런스는 없는 거고 파시아나 아니면 이런 텐션들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죠. 그리고 굴곡이나 신전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상근을 어떻게 좀 촉진할